10월 27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 금요일에는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4.25%로 이렇게 마감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 다우지수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금요일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이제 그 보복 공격, 이런 부분들이 또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배경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결국은 AI 관련 종목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다우와 나스닥의 이 엇박자 흐름, 이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좀 풀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갖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7월 달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7월 고점입니다. 이미 다우 지수는 7월 고점을 돌파해서 이만큼 올라갔었죠. 그죠? 근데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7월 고점을 놓고 보면은 여기가 7월 고점이에요.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자, 상대적으로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앞선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우 지수는 조정 눌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에 고점에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어요. 자, 한쪽은 신고가 경신인데 한쪽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두 지수, 그러니까 다우와 나스닥 지수 간의 키 맞추기 구간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우와 나스닥 지수 간의 키 맞추기 형성점이 나오고 있는 거라면, 이제 미국의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반도체 지수를 놓고 볼 때, 반도체 지수는 지난번에 제가 20, 60 골든 크로스에 따라서 21 이평선이 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향했었죠. 근데 이게 하향해서 이게 꺾이는 거냐라고 놓고 보면, 금요일에 보면은 21 이평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모습은 뭐냐면, 자, 꺾이는 흐름이라면 하향해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꺾이는 흐름이에요. 근데 하향을 했는데 다시 돌파가 돼.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꺾이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왔다 갔다 행보등락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21 이평선에 대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응은 꺾이는 개념이 아니고 행보등락, 박스권 행보등락의 의미점을 갖고 있어요. 자, 행보등락 이후에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패턴으로 볼 때. 왜냐면 여기서 21 이평선 쌍바닥을 만든 상황이라 60일 이평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21 이평선 기준 꺾이는 형태만 아니라면은 박스권 행보 등락을 보이더라도 이후에는 하락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 한국 증시에, 지금 부진한 한국 증시에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한국 증시를 놓고 볼 때는 지난주에 이제 한국 증시 여전히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죠? 일단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는 두 가지를 갖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 부분이 뭐냐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제가 계속 똑딱이 방송에서 21 이평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이때 저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주는 1차적으로는 자, 21 이평선 돌파로 가느냐, 아니면 지난주 수요일 날 양봉 저점, 즉 2567포인트를 하향하는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깨고 수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흘러내리는 패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기를 지지하면서 21 이평선 돌파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 1차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 이평선을 계속 저항으로 받고 지난주에 내려온 흐름이에요. 21 이평선 깨고 나서 말이죠.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체크해 왔듯이. 근데 지금은 21 이평선을 떠나서 5일 이평선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종 파동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일단 회복해 주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5일 이평선을 회복해 줘야만 의미가 있다. 그전에는 일단 약세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볼 때 이 삼성전자, 진짜 삼성전자는 제가 일단 흘러내리는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격 조정을 기술적으로는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는 좀 하방 경직도 보이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지난주에는 또 좀 낙폭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 매도가 33거래일 연속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가격 조정이 이만큼 나오는데 또 흘러내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 때문에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는 등 미화긴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에다가 장 막판에 실망 매물까지 반등을 못하고 또 하니까 실망 매물 손절매까지 나오면서 이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삼성전자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 측에서 이 주가 불안,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신뢰감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코멘트나 또는 모멘텀을 내놔야 돼요. 31일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이 나오거든요. 10월 초에 발표된 건 이제 잠정 실적이었고 확정 실적이 나올 때는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삼성 측에서 어떤 멘트를 내놓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게 나오면 그나마 좀 이제 주가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였죠?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하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였죠. 그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56,000원을 하향하게 되면은 청산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청산가치 이하로 하락하다 보니까 더 이런 불안심리, 의구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관련 중소형 반도체들도 지금 주가가 아주 처참하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분위기를 둔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살아나야 한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는 어느 정도 저점 내지 지지권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 청산가치 이하까지 떨어졌다라고 놓고 볼 때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지지권 좀 찾아가려는 노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 섞인 기대는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종목을 놓고 볼 때 금요일 날은 이제 KB금융 같은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KB금융이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비전을 내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은행주들이 금요일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은행주들은 추가로 좀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자, 보시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돌파해서 지지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나 아쉬운 건 이제 이런 은행주들 상승 가지고는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개선시키기는 어려워요. 뭐 금요일날 이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뭐 지수가 뭐 또는 장 분위기가 좋고 막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는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하향하지 말아야 되는 21선 하향한 거잖아요. 요 21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2차전지가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2차전지. 또 바이오. 바이오는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 매물 공방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되짚어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가 다시 대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종목을 미리 대기할까라고 놓고 볼 때는 두 가지 점을 일단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점이 뭐냐면 한 가지는 리가캠 바이오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20일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저점을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여기가 저점이죠. 직전 저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항상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살아있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점을 하향하지 않거나 또는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하고 있다가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는 다시 이들의 대반등을 염두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보셔야 되겠죠. 조선주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처럼 2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계속 유효하게 보셔야 되고 20일 이평선을 지지해야만 이들이 살아있는 흐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반도체나 2차전지, 바이오, 조선 이런 쪽이 살아나야 한국 증시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 주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구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는 좀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시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